제8편 미자 상인 삼소노프. 한편 드미트리 그루센카가 새로운 생활을 향해 날아가면서 자기의 마지막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또 자기가 사랑을 바쳤던 짧은 한순간을 한평생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바로 그 상대방인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그때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열병과 같은 흥분과 초조 속에서 허둥거리고 있었다. 그는 후에 자신도 말한 바와 같이 지난 이틀 동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심적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간 내 망념이라도 앓을까 염려될 지경이었다. 전날 아침 알료샤는 끝내 그를 찾아낼 수 없었고, 따라서 이반도 같은 날 음식점에서 계획했던 형과의 회견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그가 하숙하고 있는 집 사람들이 그의 명령에 쫓아 그의 행방을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뒷날 자기 자신이 표현한 바와 같이 그는 이 이틀 동안 운명과 싸워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사면팔방으로 뛰어 돌아다녀야만 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비록 단 한순간이나마 그루센카의 감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지극히 두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긴급한 용무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읍내를 떠나 있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그 후에 기록의 형태로 아주 상세하게 밝혀지게 되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의 운명 위에 벼락처럼 떨어져 내려온 그 무시무시한 파국이 있기 직전의 이틀 동안, 즉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이틀 동안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특히 필요한 부분만을 사실대로 간단히 적어 보기로 하겠다. 그루센카가 비록 한순간이나마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사실이었다. 그러나 또한 그를 괴롭힌 것도 사실이어서 그녀는 때로는 잔인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그를 괴롭히곤 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여자의 속마음을 전혀 추측할 수 없었던 점이었다. 그녀의 비위를 맞추거나 또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정복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방법으론 그녀가 굴복은커녕 오히려 등을 획 돌려버리리라는 것을 그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당시 그는 그루센카에 관하여 지극히 당연한 의아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 역시 마음속으로 그 어떤 투쟁을 겪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무엇을 몹시 망설이고 있어서 어떤 일을 단행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으면서도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따라서 그는 이런 심경 아래 있는 그녀가 틀림없이 자기처럼 정욕에 불타는 사내를 정오하리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느꼈던 것이다.
그것은 아주 근거 없는 일은 아니었으며 아마도 그러한 걱정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서는 그루센카가 과연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문제는 결국 그 여자가 자기 즉 미자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표도르를 택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의문으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말이 나온 김에 여기서 하나의 확고한 사실을 진술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는 아버지 표도르가 그루센카에게 정식 결혼을 만약 아직 신청하고 있지 않다면 제의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 늙어 빠진 호세칸이 단지 3천 루블리라는 돈만으로 여자를 낚는 데 성공하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미자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그루센카의 사람됨이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의 모든 망설임은 단지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또 어느 쪽이 자기에게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치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이따금 미자가 생각한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문제의 그 장교, 즉 그루센카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루센카가 그렇게도 흥분과 공포 속에서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나이에 관한 생각은 이상하게도 이 며칠 동안 전혀 그의 염두에 떠오른 일조차 없었다. 물론 그루센카가 요즘 그 사나이에 대해서 미자에게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이미 한 달 전에 옛날의 유혹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것은 그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편지의 내용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다. 처음 그루센카가 문득 짓궂은 생각에서 그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을 때 그는 그 편지를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마도 이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를 나눈 아버지와의 추악하고 무서운 싸움에 너무나 시달리고 지쳐서 적어도 당장에 이보다 더 무섭고 더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으리라. 때문에 그는 5년 동안이나 자취를 감추고 있다가 돌연 어디선가 뛰쳐나온 사나이의 존재 따위는 아예 그들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 사나이가 가까운 시일에 나타날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자가 보았던 그 장교의 첫번 편지에는 이 새로운 경쟁자가 찾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히 막연하게밖에는 암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 편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너무나 모호하고 과장적이며 또한 감상적인 의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두거니와 그때 그루센카는 그 사나이의 도착 예정일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한 편지의 마지막 몇 줄은 미자에게 숨기고 보여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자는 시베리아에서 보내온 그 편지에 대해서 그 순간 그루센카의 얼굴에 오만한 멸시의 빛이 떠오른 것을 재빨리 알아챌 수 있었다. 그 후 이 새로운 경쟁자와 그루센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진척되었는가에 관해 그녀는 전혀 말해주지 않았으므로 점차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미자는 그 장교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 즉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또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아버지 표도르와의 최후의 충돌이 이미 눈앞에 닥쳐온 이상 무엇보다도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했다.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루센카의 결심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 어떤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 돌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어디로든지 데려가 주세요. 나는 영원히 당신 것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모든 일은 그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 그때엔 얼른 그녀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 끝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데리고 가야 한다. 비록 이 세상 끝까지는 못 갈지언정 러시아의 끝까지라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곳 사람이나 그곳 사람이나 아니 그 밖에 어느 누구도 그들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도록 남몰래 둘이서만 살기로 하자. 그때는 그때야말로 아주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것이리라. 그는 이렇게 전혀 다른 갱생된 생활, 떳떳한 새 생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떳떳한 생활이어야만 한다는 감격과 함께 끊임없이 공상해왔다. 그는 끊임없이 이러한 부활과 갱생을 갈망하고 있었다. 처음에 자기 자신이 원해서 빠져들어간 더러운 타락의 수렁에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느끼게 되었으므로 그도 역시 이러한 처지에 놓인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고장을 바꾸는데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이따위 인간들만 없다면, 이따위 환경만 아니라면, 이따위 저주스런 고장에서 떠나갈 수만 있다면 그는 곧 갱생하여 새로운 인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으련만 이것이 바로 그의 희망이었고 동경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